국내 유일의 완제기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마케팅 수업하는 이게 최고예요. 가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R&D는 제가 판을 깔아주면은 수출은 제가 조종사 출신이고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60%가 다 그만둬 버렸어요. 다 목재서 나갔어요. 이게 낙하산 수준이 아니라 공수부대 강화 수준이라고까지 펴놓고 있잖아요. K 방산의 주역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카이의 변명이죠. 야, 이거 계약 잘못하면 큰일 난다. R&D 인력들이 지금 이제 남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규 이제 그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등장한 카이 내부 녹취. 이 주요 임원들은 다 배임에 관여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진짜 신세했거든요. 저희들은 그게 회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팀이 그잖아요. 그렇게 되십니까? 하늘 넘어 우주를 향한 26년의 꿈과 도전.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카이의 심장인 전투기 생산 라인. 내년 하반기 우리 공군에 인도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최종 조립이 한창이다. 우리가 완성된 비행기를 봐도 그렇지 아주 고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거든요. 이렇게 얇게 깎으려고 그러면 어떤 장비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3만 RPM. 힘이 가지 않도록 조금씩 빠르게 깎아는 거예요. KF-11은 저런 게 30개가 한 대에. 다른 쪽에선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FA-50의 폴란드 수출 물량이 생산된다. 폴란드 이름을 딴 PL 버전 1호기는 오는 11월 납품될 예정이다. PL 버전은 우리 공군에서 안 쓰는, 우리 공군에서 써본 적이 없는 레이더, 없는 장비들이 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단순 개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항공기를 새로 개발해야 되는 수준이라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첫 납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레이더나 미사일 등이 탑재되지 않은 기체 구조물만 늘어서 있다. 근데 당초 계획은 11월에 나가는 거였잖아요. 조금 안 됐어요. 되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희가 기체라고 하시는 이유는 쟤네 정부가 사서 내가 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게 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구매자인 폴란드가 미국산 무기와 군용 GPS 장착을 원했는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 참여했던 카이 전 임원의 주장은 달랐다. 그게 카이의 변명이죠. 제가 그 계약서를 전에 꼼꼼히 봤기 때문에
야, 이거 계약 잘못하면 큰일 난다. 폴란드가 무장 등을 미국산으로 요구한 데 더해 카이 역시 레이더를 미국산으로 결정해 납품 지연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미국산 레이더는 아직 개발 중이다. A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는 국산 레이더가 장착된다.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공중과 해상, 지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미제 A사 레이더를 쓰면 납기를 맞출 수 없을 겁니다. 1년 이상 지연이 될 겁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제안했던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레이더는 아직 개발이 전혀 안 된 레이더였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다 개발해서 납품 부족분을 충족하기는 저는 분명히 시기적으로 불가능했다. 강 사장한테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죠. 강 사장 그렇지만 그거는 믿지를 않았죠. 미국이 수출을 승인해도 문제는 남는다. 별도의 시제기를 만들어 체계 통합과 설계 권한을 가진 세계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으로 보내야 한다. 이후 장비 통합과 시험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피해 보존 시제기가 없어요. 시제기는 그거 이제 미국에 보내서 이제 연동시키고 시험하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대략 언제? 대략? 저희가 폴란드랑 협의하지 않고 정보를 카이와 폴란드는 PL 버전 공급 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납기 준수가 경쟁력인 K 방산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카이 관계자들도 아마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미국 락히드 마틴이나 미국 쪽에서 얼마만큼 이에 대해서 좀 신속하고도 잘 협조해 줄지가 또 관건인데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FA-50의 폴란드 수출은 이른바 K 방산의 신호탄이었다. 우리 돈 4조 원대에 모두 48대를 수출하기로 해 가격과 물량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Zakup FA-50 jest częścią większego projektu budowy polskich sił zbrojnych, których potencjał będzie w stanie odstraszyć agresora. 계약서에 서명한 건 강구영 당시 카이 대표. 취임한 지 열흘 만이었다. 공군 예비역 중장인 강 대표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다. 근데 마케팅 수업하는데 이게 최고예요. 다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취임 직후 고등 훈련기 탑승 장면을 공개하며 경영자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제가 사장으로 와가지고 경영 지침으로 강조한 게 수출과 R&D였습니다. R&D는 제가 판을 깔아주면은 우리 연구원들이 많은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출은 제가 조종사 출신이고 또 시험 비행을 했기 때문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카이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역 군인들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우리 군대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현 정권은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또 목적이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끝에는 기업의 지금 50대 후반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니 이제 호구직책으로 이 캠프에 들어가는 당군들이 대부분인 거야. 그런데 가서 몸을 담아야 끝나고 국방에 있는 많은 주요 자리, 군인공제를 포함한 많은 자리라도 한 자리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공사 30기 강구영과 육사 38기 김용현. 임관 동기인 두 사람은 국방포럼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윤석열 지지 모임을 이끌었다. 전역 직전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본부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대통령 후보는 누굽니까? 강구영 영남본부장님. 강구영은 외곽 지원을 넘어 윤 후보로부터 직접 지역 선대위 임명장도 받았다. 유세장에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피켓을 들기도 했다. 대선 이후 김용현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강구영은 방산기업 카이 대표가 됐다. 연봉은 지난해 기준 7억 8천만 원이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군 세력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국방부 관련 기관 조직장 이런 데로 들어가 있잖아요. 방산업체도 많이 가지고 갔는데 다리 싸움이 군 출신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카이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현재 지분 구조만 보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26%, 그리고 국민연금이 약 9% 정도, 그래서 정부 지분율이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공기업의 성격이 짙다 보니까 결국은 매 정권 시기마다 낙하산 인사로 사장이 내정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다른 타 방산 기업과는 좀 대조적인 부분이고, 사실 카이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그랬다. 역대 카이 대표 8명 가운데 5명은 행정고시 출신 관료, 2명은 군 출신이었다. 항공과는 무관한 육군참모총장이나 감사원 사무총장 이력도 눈에 띈다. 반면 카이 내부 승진은 5대 하성룡 대표 단 1명뿐이었다. 대통령과 카이 수장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강 대표는 FA-50 폴란드 수출권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폴란드 수출 단가가 대당 얼마예요? 500원. 4,500. 대당 500만 원입니다. 500을 500원. 대당 500원.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표가 어떻게 대당 500원이면 그거랑 이제 신뢰관계 좋으신 거예요. 자칫 계약 상대국인 폴란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기본 메커니즘은 첫 번째, 무기 거래가 기본적으로 정찰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총액은 공개를 하되 대당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예외로 해서 일반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어떤 국가적 결례로까지 인식할 수 있는 안타까운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논란은 이어졌다. 이례적으로 거액의 선수금을 지급하면서 납기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는 FA50 계약 금액의 30%, 약 10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당시 카이의 재정 담당 임원은 환율 하락에 대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방문을 했어. 환관리 전문가를 만났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달러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빨리 우리한테 좀 제시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제안서를 만들어서 가서 제안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 한 거예요. 이걸 제안한 거예요. 하지만 강 대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예상대로 환율이 요동쳤다. 폴란드와 계약 당시 달러당 1,390원대에서 선수금을 받을 때는 1,310원대로 다시 해를 넘기면서는 1,220원대까지 급락했다. 카이의 환 손실액은 400억에서 6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 규모가 1조 금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경영자 같으면 일단은 내부의 금융 전문가인 제가 이야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고 거기에다가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이 또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 했으면 그걸 따라가지. 근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무시해서 환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이에 대해 카이는 2022년 환 손실은 222억 원이었지만 이듬해에는 80억 원 순이익으로 전환했다며 2년치 누적 손실은 약 14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혀왔다. 왜 이런 일이 잇따른 걸까? 카이 안팎에선 강 대표가 단행한 대규모 임원 교체를 원인으로 꼽는다. 강 대표는 취임 사흘 만에 부사장 2명을 포함해 임원 5명을 해고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설계와 양산, 시험 전 과정을 총괄하던 인물도 포함됐다. 이어 석 달 뒤에는 전무와 상무급 임원 14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상당수가 길게는 30년 가까이 카이에서 잔뼈가 굵은 부문별 전문가들이었다. 그 엔지니어 출신 임원들을 그 사람들이 몇십 년간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엔지니어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해버렸다는 것은 정말 그다음에 회사의 조직과 인적 자원들을 다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그런 점에서는 역대 그런 사장은 없었습니다. 강 대표가 밝힌 대규모 임원 교체의 명분은 경영 효율성 강화와 젊은 관리자 확대였다. 인재 육성은 필수입니다. 또 젊은 엔지니어들이 성과를 낼 경우에는 빨리 승진을 하고 또 임원으로 30대, 40대 임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제 그랬는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카이의 조직과 임원 변화를 살펴봤다. 강 대표 취임 초기 교체된 상근 임원은 전체 34명 중 21명, 61.8%에 달했다. 그런데 줄어든 임원 수는 이후 2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 사이 30, 40대 임원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떠난 자리에는 강 대표 측근으로 꼽히던 외부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카이 산림을 총괄하는 재무 책임자에는 공군 인사정교 출신인 박상욱 예비역 준장이,
윤리경영 책임자에는 국방포럼 사무국장을 지내며 피켓 시위에 함께 나섰던 국정원 출신 황임동 씨가 임명됐다. 이들에겐 이례적인 승진이 뒤따랐다. 이분들은 제 강구영 사장 취임 직후에 상무로 임명이 됐고, 그런데 두 분기 뒤 보고서를 보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을 보면 상무에서 전무로 빨리 승진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이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승진하셨다고. 역대 사장이 8명 왔지만은 자기 혼자 왔지. 밑에 하수인을 경영관리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은 강구영 사장이 처음이었어요. 자기가 데려온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 시켜서 전화해가지고 회사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 짧게 하고 끊었습니다. 뭐 올 게 왔구나 싶었죠. 담담했습니다. 그때 전화 받을 때. 근데 우리 회사의 그다음에 우리 FA50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강 대표의 인사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졌다. 2024년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현재 강구영 사장 취임 이후로 공군이 그야말로 참 해 드셔도 너무하신다 할 정도로 해 드시고 계세요. 이 전문가들이 지난번 정권개최하면서 60%가 다 그만둬 버렸어요. 다 목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이게 낙하산 수준이 아니라 공수부대 강화 수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카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그 사업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후 각국의 군비 증가는 K 방산 열풍에 불을 당겼다. 그러나 강구영 체제 카이의 경영 성적표는 이런 기류와 반대로 갔다. 국내 4대 방산기업 중 카이는 유일하게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영업이익을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0%, 현대로템 117%, LIG 넥스원 24%의 성장을 거뒀다. 실적 악화는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난 3년간 유독 카이에서만 임직원 수가 줄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다른 업체와 대비됐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다. 강 대표 재임 기간 카이 주가는 44.8% 올랐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82%,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 역시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데 견줘보면 홀로 옆걸음질한 셈이다. 일반 이제 사기업체 같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또 주인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본질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카이는 강점인 항공 우주 분야 경쟁에서도 잇단 고배를 마셨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체계 사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은 LIG 넥스원에, UH-60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은 대한항공 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했다. 이제 언론들이 지금 너무 회사가 가져갈 거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뺏겼고 세계 종합 빼고는 저희들이 강점이 지금 거의 상실했어요. 조만간에 아마 유인기 시대가 가는 순간 F-21을 아마 수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솔직히 하면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솔직히 내부적으로 지금 R&D 인력들이 지금 이제 남기 시작합니다. 이 신규 이제 그 사업이 없다 보니까. 강 대표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건 경영 능력만은 아니었다. 시사기획 창으로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은 거대 회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두렵지 않겠습니까? 카이 현직 직원이 KBS를 찾아왔다. 아유,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지금 사천에서 네, 맞습니다. 저 스마트 플랫폼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취임 한 달 만인 2022년 10월 강 대표는 전임 사장이 추진한 스마트 플랫폼 사업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500억 원을 투입해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 이 사업은 점검 2달 뒤 전면 중단됐다. 카이는 사업에 참여한 전 현직 임직원 6명이 회사에 1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전 승인 없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했고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으며 비교 견적 없이 고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카이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수신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강 대표가 특별 점검을 지시하며 민주당 내 특정 인사를 언급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후배라서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응?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만 딱 하는 소리가 이게 김경수 지사 정치자금 문제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는 그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공직기강실에다가 청원서를 낸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보다 미쳤다 그랬어. 카이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 지사를 지낸 김경수 전 지사의 자금줄을 밝히는 게 감사의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카이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소명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당시 자료 준비 과정을 담은 이 녹음 파일. 특정 상급자들 지시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이 주요 임원들은 다 배임에 관여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든 뭐 최든 실장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위력이 됐든 뭐 지시사항이나 있든 이런 거를 다 적어달라는 게. 압박성 발언도 이어진다. 이것들 뭐 같이 읽어버리면 그래서 제일 그게 제일 것이라 피의자로 가는 또 엄청나게 많아 천재 차이하는 무작정 아니 쭉이 넣는데 이게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일이 되고 있잖아. 사측은 실무 직원에게 베껴 적으라며 검찰에 제출할 진술 예시 문건까지 건넸다. 빈칸에 지시자의 이름만 채워 넣은 뒤 그대로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였다. 내용이 소위 말하고 지난번에 그 월요일날 하고 났었던 그 내용하고는 방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본인 연필을 위한 자료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확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했었던 거야. 여기 정확히 사실을 담았는데 누가 지시를 했고 그런 내용을 다 사실은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했거든요. 근데 자꾸 청을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일부 직원에게는 무기 정직 등 내부 징계도 뒤따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사측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우리 현직이라는 글을 받고 그 일련을
한 푼도 수입이 없이 지내는 과정은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솔직히 자기 밥줄이고 자기 식구들에 대한 밥줄인데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두렵지 않게 생각을 할 직장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징계가 무산되자 사측은 이들에게 최근 3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카이 측은 전임 사장 때도 감사가 진행됐으며 감사위원회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강 대표가 특별 점검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확인돼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수사 의뢰 이후 2년 반. 지금까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없으며 김경수 전 지사 관련 의혹의 근거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사장은 빨리 안 한다고 답답을 하고 새로운 사장은 했다고 질책을 하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다. 지금 카이의 분위기는 이제는 이런 혁신이라는 과제가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참여를 전혀 안 할 거예요. 왜? 했다가 하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잘못한 게 되는 거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잘못한 게 되는 거고 이걸 계속적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카이에서 그동안 20년을 넘게 청춘을 바쳤던 사람 중에서 제일 안타까워. 또 그만해요. 이번 영공침범 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차량에 탑재되어 공개되었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왜 무인기한테는 얘기를 못해요? 자, 백령도에서 4대 동해 쪽으로 하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낼까? 적 오물풍선 대응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오물풍선 대응으로 (12.3) 비상계엄 직전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 2023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 사령부에 공짜로 넘긴 무인기 중 일부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이 무인기가 전투력을 직접 발휘하는 무기 체계가 아닌 이를 보조하는 전력 지원 체계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암호 모듈이 장착돼 있지 않고 통신거리도 1km 내외로 짧아 군사작전 투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런 분류가 맞는 건지 방위사업청 전 법무관과 함께 관련 법령을 찾아봤다. 이제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별표 4에 보면 무기체계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 무인정찰기는 항공 무기체계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네, 항공 무기체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맞잖아요. 정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무기체계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력지원체계로 획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절차적으로 굉장히 큰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무기체계인 거를 전력지원체계로 우회를 해서 이렇게 받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무기체계에서 규정해 놓은 그 엄격한 기준들, 시험평가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회피를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시사기획청은
무인기 계약과 납품 과정을 담은 문건을 다량 입수했다. 여기에도 카이가 등장한다. 내부 문서를 보면 무인기는 민간 드론 업체 S사가 제작했고 이후 카이를 거쳐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됐다. 소형 무인기 100대와 발사대 2대, 지상 통제 장비 2대, 운용 지원 장비 2조 등이다. 납품 가격은 총 32억 원, 대당 약 3천만 원이다. 무인기를 만들어 카이에 넘긴 업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의뢰로 무인기를 만들던 도중 카이가 갑자기 등장한 거라고 주장했다. 국가에서 우리가 의뢰를 받았고 우리가 기존에 그 비행체가 개발된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직접 납품이 안 되니까 카이가 중간에 이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국가에 얘기를 해서 카이가 붙었어요. 업체 대표는 다만 우회 납품 의혹에 대해 언론 대응을 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어떤 무기 체계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소요군에 의한 소요 제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합참에서 소요 결정을 해주면 이 소요 결정에 맞춰서 선행 연구를 해요. 그러면 선행 연구에 따라 그럼 사업 추진 전략이 수립되는 거예요. 사업 추진 전략이 수립되면 이거를 연구 개발, R&D로 해서 자체 개발할 거냐, 혹은 해외에서 구매할 거나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시저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전력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건너뛴 채 평양 침투 작전에 활용된 무인기. (12.3) 내란 특검은 계약과 생산, 납품 과정에 카이 등이 관여하게 된 경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 분야 업체들만 놓고 봤을 때 카이는 독보적인 업체인데 이거 100대 만드는데 32억짜리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 다리를 하나 놓은 거예요. 주계약자가 카이를 하나 끼고 한 거지. 주계약자예요, 카이가. 계약서는 카이가 쓰고 카이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하청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카이만큼 좋은 데 있어요? 강구영 사장 캠프에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카이밖에 없는 거였죠. 이에 대해 카이는 향후 무인기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정상 참여했다며 납품된 무인기 운용은 소요 군이 판단하는 것으로 카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 윤석열 캠프 출신 강구영 대표는 새 정부 출범 첫날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석 달 남겨둔 시점이었다. 선서합니다. 그는 현재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강구영 사장은 2022년 9월 카이 대표로 부임한 이후 비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 그리고 부실 경영, 명백한 위법 행위로 카이의 위상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숱한 논란과 의혹을 남겨둔 채 카이를 떠난 강 전 대표. 그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자택을 찾았다. 네, 강구영 사장님 댁이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K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근데 사장님은 안 계세요?
아, 어디 가셨어요? 아, 외출하셨습니까? 아, 아니, 전화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가 전화 드리고 문자도 남겨드렸는데 그러면 제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요? 네. 꼭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 강 전 대표는 끝내 연락해오지 않았다. 커지는 위기의식에 낙하산을 숙명으로 여겼던 카이 구성원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직원들이 위기의식이 많이 팽배되어 있죠. 회사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도 좀 실망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부의 편중된 인사로 또 카이의 사장이 임명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카이의 재도약을 위해서 낙하산 인사가 온다고 하면 뭐 전 조합원의 동력을 동원해서 강력 투쟁할 것이고. 프랑스가 지금 전 세계 방산 수출 2위 국가예요. 미국 다음이에요. 그럼 프랑스는 대부분의 방산 기업들이 정부가 대주주인데 그럼 우리나라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성장하고 우리는 멈춰 있냐? 어떤 그 회사의 수장들이 단기적으로 있질 않아요. 보통 장기적으로 탈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넘게 지금 수장으로서 위치를 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장들이 이 회사의 미래 전략을 보면서 이끌어간다는 거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제대로 하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까지도 함께 할 그런 자세와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That was actually one of the first things I learned about Korea and Korean politics. They are quite frequent and happen pretty much with every administration. For example, university, church, this home region, that would be very different in Germany, for example. Like, I could not care less who went to the same university as me. 독일 출신 이 경제학자는 한국의 낙하산 인사 폐해가 얼마나 강력한지 최초로 연구했다.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 논문. 코스피 상장사 중 대통령과 사적 네트워크가 있는 기업 59곳을 추린 뒤 정부 조달 내역과 비용 효율성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낙하산 인사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공기업의 경우 연간 국내 총생산의 0.41%, 민간 기업에 주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1.08%까지 늘어났다. 분석 기간 전체로 봤을 때 4년간 6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손실이다. So it seems that in general these political appointments don't seem to be very efficient from a society perspective and generate a lot of costs. Well, the problem is for the people who have this power to make those appointments, they may have personal benefits. They have the power to appoint those people. It's probably hard to expect the outcomes to change. So they will not give up this power voluntarily. So this will probably persist.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하나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제시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낙하산 인사기관에 감점을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다.
In Norway, for example, even the board cannot be appointed by politicians. So I think that ultimately the only way to prevent the parachute appointments is to change the institution and the rules and the regulations. It could happen that sometimes some administration, maybe they don't use parachute appointments or don't use them as much, but there's no guarantee for that, and the next administration might just resort to the parachute appointments again. So to really prevent it, the only way to do is really take away this power and have some more independent bodies that can make those decisions. 한국의 광복절인 8월 15일. 공교롭게도 이날은 폴란드 국군의 날이다. I kolejne samoloty FA-50. Samoloty bardzo dobre, produkcji koreańskiej. Oczywiście wspólnie z naszymi F-16 tworzą, można powiedzieć, miecz w siłach powietrznych. Additionally, I can mention being here as a base commander. Thanks a lot for providing us this platform. I flew in a backseat of this plane, and I can strongly support this plane, this platform, to be the platform that is going to be used for the platform that will defend our country, deter the enemies, and strengthen the NATO interoperability. 대한민국이 세계 9번째로 첨단 전투기를 독자 생산할 수 있었던 것, 카이 연구진의 피와 땀 덕분이었다. 카이에 대한 이 미래, 그다음에 이제 항공에 대한 우리의 도전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정말 우리가 정말 계속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항공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많은 투자를 이뤄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카이의 수장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 오는 게 아니라 경영과 항공을 아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또다시 찾아온 수장 교체의 시간. 다음 비행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